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요.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안 좋죠.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야 되는 5주선의 추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아직들 다들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금, 오늘 이제 이 꼭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제약주 전체가 굉장히 안 좋죠. 이 바이넥스, 종문당 바이오, 이셀치노지, 스푸트니크 V 관련 말고도,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라고 일종의 종군당 형제들 또는 셀트리온까지 모든 제약바이오주들이 안 좋습니다. 몇 가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있나 봤는데 이것 때문에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솔신약이 자 임의로 제조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고란 등 3종을 판매 중지시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임의로 제조법 변경, 한솔신약, 금고란 등 자 3종을 판매 중지하였습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하고 해도 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예전에 바이넥스 비보존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녹십자부터 셀트리온 모든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푸트니크 V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오죠. 자, 에콰도르 여기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배 1,800만 회분을 요청했죠. 또 하나 인도에서 이제 이 원샷 백신 자, 스푸트니크 라이트 1회 접종으로 끝낸다는 이 스푸트니크 V 라이트 백신이죠. 효능이 79.4%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결국 이제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모든 주식은 추세의 순응이에요. 자, 어떤 뉴스나 어떤 좋은 호재가 있어서 그 뉴스나 호재를 물론 참고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뉴스나 호재가 떴을 때 이 주식의 현재 위치라든가 특히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보면, 자, 프레지오 파마 월봉 차트를 보면, 운봉수를 떨어지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돌파조 해줘야 될 5주선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3거래일이 남았어요. 근데, 수목금 오늘까지 포함해 3거래일인데, 3거래일 안에 꼬리 달고 5선이 올려놓으면 추세 전환이 돼서, 다음 주부터 상당히 좋을 수는 있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한솔신약의 이런 악재 같은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로 잘못하면 추가로 무너질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차트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밀려요. 즉 스푸트니크 V의 WHO 승인이라든가 물론 많은 호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빼놓고 돌아나갈 수도 있는 거죠. 또 막상 기사가 떴을 때 이 주식들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증은 없는 거죠. 개인의 생각뿐인데 그 전에 무조건 5선의 추세를 돌려놔야 돼요. 이렇게 자, 이 꼬리를 달고 그래도 4월 16일처럼 돌려놔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물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이 남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3시인데 오늘은 이렇게 끝난다고 보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상 무조건 5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돌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병부전까지 와 있죠.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 지금 살짝 위협하고 있어요. 이 자리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밀리죠. 저점의 가격이 27,750원인데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항상 노상 쌌다 팔았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파이어만한 회사를 믿고 장기적으로 몇 년 5, 6년 이상 들어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기 단타 또는 스윙 관점에서 보면, 손절할 땐 딱딱 손절해주고, 다시 나중에 매수하더라도, 5주선 회복해주고, 추세를 돌려나갈 때, 자, 분할 매수 또는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이넥스를 보면, 바이넥스 월봉 차트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월봉 차트에서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16년도 6월달에 이 자리인데, 지금 여기 딱 끝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종가상 이 자리를 깨놓으면 안 돼요.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엄청 많이 남았죠. 그때 여기를 깨놓게 되면 20개선까지 밀리게 되고 또 추세가 깨져요. 물론 이렇게 예전에 3월 달에 큰 악재 때도 꼬리를 다서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꼬리라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깨놓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크게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깨게 되면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특히 주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지바 파마처럼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주식이 항상 위험해지니까
자, 5주선 이탈할 때는 대응. 그러고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선의 변곡점. 어디가 되냐면, 자, 이렇게 5선이 이게 언덕처럼 뾰족 솟은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안 좋은 뉴스와 함께 밀렸을 때도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들어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24,400원대. 그러니까 2만원대를 들면 아주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심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계속 무너지고 있죠, 추세가. 자, 앞으로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회복이 시급해요. 일단 5일선 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 전에 앞서서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25,500원대 절대 특히 2만원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놓은 이 변곡점 16년도 7월달에 생긴 이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뚫었는데 깬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관해서도 조금 꼼꼼히 보셔야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나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문당 바이오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10개월선을 이탈해놨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 저점 여기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 추세는 월봉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한데 저번 달에 위협적으로 깨졌죠. 그래서 저번 달에 흔들을 쳤는데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이죠. 이 추세가 우하향되는 걸 멈추려면 추세의 턴이 이루어져야 돼요. 추세의 턴이라든 게 우리 우하향으로 밀리다가 이제 돌아나가면 안 될까? 우상향하면 안 될까? 라는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지표를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봉에서 5주선의 회복이에요. 자, 근데 종문당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게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아직은 잘 붙어 있고요. 이 자리 깨게 되면 반드시 대응해야 되고 특히나 5주선을 회복할 때까지는 분할 매수나 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전환할 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 전환을 못 해놓은 상태고요. 종문당 바이오도 추세 전환이 되는 5주선 회복이 급하니까 자, 이거 내용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일봉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또 5일선을 위협해놨는데 오늘 저 한솔심리학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5일선에 관한 병목점들 돌아서 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에서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제약바이오주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거나 종문당 바이오 역시 주봉에서 5일선 회복해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셀지수를 보면 이셀지수 마찬가지로 자,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예전에 가장 강하게 반응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월봉 차트인데 3개월간 강하게 올라갔다가 5개월 선의 가격이 14,266원, 14,300원대죠.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이 자리 깨면 아주 위험해지죠. 월봉 5개월 선이니까.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강하게 뚫었는데 깼다. 그러면 추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5개월 선만 잘 지켜주고 이번 달에 5개월 선 이해만 있을 수 있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최초에 이탈한 5월 7일이 가장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었죠. 자,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셀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5선이 올려놔야 돼요. 5주선의 가격이 15,600원대가 되는데 15,700~800원대 위에서 놀아줘야 이 주식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전 저점인 얼마냐면 저번 주에 생긴 저점인 14,1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5주선을 돌려주고 WHO 승인이 다음 달이면 어쨌거나 이번 달에 괴롭히다가 이번 달 말일쯤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나갈 수는 있지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이 저점이 있는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14,100원대고요. 일단 5일선을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먼저 5일선 회복이 중요해서 5일선 회복을 좀 기대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보령제약을 보면 보령바이오파마가 이제 스푸트니크 V 완제 생산으로 엮이면서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 돼 있죠. 이 친구도 역시 5개월선에 붙어 있어요. 지금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 거의 밀려서 간신간히 지켜주고 있는데 역시 5개월선 깨면 위험하죠. 주봉에서 보시면 유일하게 이 친구가 다른 스푸트니크 V 관련과 별개로 5주선 위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5주선과 20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20주선 이탈하면 반드시 위험하니까 손절 깨지 않으면 5주선 위에서 쭉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홀딩이란 얘기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나름 다른 제약주들은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좀 무너져 있는데 유일하게 고령제약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깨지 않아야 될 자를 잘 안 깨고 있으니까
불용제약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월봉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깨지면 추세가 크게 무너져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메딕스를 보면, 월봉에서 저번 달 한 달 조정, 이번 달도 조정 들어왔죠.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자리가 바로 5개월 선이에요. 자, 거꾸로 이 5개월 선을 뚫을 때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4월 달에. 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 밑으로 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깰 수는 있어요.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그렇지만 깨지 않고 5개월 선을 딱 지키고 돌아 나가주면 아주 중요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번 달 찍고 돌아 나가고 다음 달에 WHO 승인 하면 찍고 그냥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역시나 주봉에서 우선 깨고 10주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조건 10주선 사수해 주는 게 중요해요. 10주선을 사수하지 못하면 더 밀리게 되고 월봉에서 5개선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21선 이탈해 놨는데 예전에 둥그스럽게 돌아간 부분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이 부분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일봉상으로도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지지선이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33,300원대가 되고요. 지금 34,100원이니까 추가로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꼼꼼히 보셔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왕 밀릴 거면 손절했다가 자 5개선 지키고 돌아 나갈 때 사도 되죠. 손실은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자 이상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꼭 스푸트니크 V 관련주만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다 밀리고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좀 잠잠해지면 얼마든지 또 다시 돌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